단백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파우더, 음료, 산양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홍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왜 다이어트에 중요하며 단백질 섭취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단백질이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포만감이에요. 탄수화물 같은 양을 먹었을 때보다요 훨씬 많은 포만감을 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죠.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먹고 나가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드시고 나가면요,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로 인해서 폭식할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이에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요, 기초대사량이 많이 올라갑니다. 또 근육량도 올리게 되죠. 세 번째는요, 근육량 증가와 유지입니다. 근육이 늘어나야 에너지를 태울 수가 있고 다이어트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근육의 생산과 유지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단백질 정말 챙겨 드셔야 되는 것 중요하고요. 단백질은요, 체지방 감소, 인슐린 저항성 예방에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근육을 늘리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근육을 늘리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데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몸이 규칙적으로 계속 식사하고 움직이면요, 리듬이 자꾸 생기고요, 그 리듬에 따라서 인슐린이 안 나올 때는 췌장이 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때나 막 먹게 되면요, 췌장에서 아무 때나 인슐린이 나와요. 그러면 인슐린이 나왔다가 음식이 없으면 인슐린은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러면 인슐린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을 갖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수면이 무슨 근육하고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현대인들의 근감소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은요,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하신 다음에 잠을 잘 때 근성장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면요, 성장 호르몬이 적극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면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근성장도 일어나고 모든 대사가 다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또 핸드폰을 보면서 수면을 아주 불규칙하게 취하면서 수면의 질도 상당히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은요, 근성장, 근육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운동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근감소증을 예방해요. 중년, 노년, 그리고 젊은 층 불문할 거 없이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육을 유지하면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고 유산소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초대사량의 증가입니다. 기초대사량은요,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소비하는 기초적인 에너지예요. 숨 쉬고 땀 흘리고 배설하고 먹을 때, 이럴 때 소비되는 에너지거든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태우는데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운동을 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데 운동량이 떨어지면요, 기초대사량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자꾸만 갖고 있으려는 몸이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기초대사량도 높고 한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이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꾸 움직이시고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혈다공증의 예방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고혈다공증이 생깁니다. 여성들만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남성들도 생겨요. 흔히 저항성 운동이 고혈다공증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영 같은 거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고혈다공증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걷기라든지 조깅, 계단 오르기, 줄넘기 이런 것들을 해야 골 밀도가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노인에 있어서 골 밀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넘어지면 골절이 오잖아요. 이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골절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요, 근육이 빠지고요, 근육이 빠지면 또 뼈가 다 붙었더라도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근육을 위해서, 뼈를 위해서라도 이 운동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심혈관계의 건강 때문이에요.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먹을수록 누구나 다 심혈관계 질환들 한두 개씩 갖고 있죠. 그것은 혈관이 노화되고 심장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심혈관계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심혈관계 기능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단백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파우더, 음료, 산양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홍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정말 부족한데 단백질을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백질은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돼요.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가끔 보는데요, 조제된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었다가 신장이나 간이 손상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1차적으로 권장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있어서 나는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조제된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조제된 단백질들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로 단백질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단백질은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의 연구를 쭉 보면요, 인체가 근육 성장을 위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꾸준히 섭취해야 단백질이 근육 성장과 생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이거든요. 성인의 평균 신체의 크기와 신체 활동을 고려할 때 단백질은 몇 끼에 20 내지 30g 정도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상의 단백질 섭취 방법이에요. 아침에 2-30g, 점심에 2-30g, 저녁에 2-30g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량은요, 킬로그램당 0.8에서 1g 정도예요. 60kg의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루에 단백질 필요량이 60g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60g 다 먹고 점심 저녁 쉬는 게 아니라 끼니당 20g씩 3번을 나눠서 먹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노인분들이 될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성인의 단백질 섭취량은요,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근감소증 발생이 위험한 노인들은요, 최소 1.2g을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체중이 50kg인 노인을 예를 들자면요, 단백질 섭취를 60g 이상 섭취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80세 이상 여성의 70%, 남성의 66%가 영양 권장량보다 낮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음식으로 더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닥터리가 이렇게 단백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단백질 섭취가 왜 다이어트에 중요하며 단백질 섭취 시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